9월 20일 수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주택 지표는 혼조세를 보였지만 이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위원회가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작용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유럽 증시가 오랜만에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스페인의 국채금리 상승과 경제지표 부진 등이 겹쳤지만 역으로 글로벌 부양 기대감은 커졌기 때문인데요. 영국과 독일, 프랑스 모두 1% 이상 강세를 보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정치 테마 종목으로 분류된 일부 상장회사 최대 주주 등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범위를 기존 작전 세력에서 해당 상장사의 임직원까지 확대키로 했습니다. 극심한 경기 불황이 내구재 판매에 영향을 끼치면서 성수기를 맞은 에어컨, TV 등 대형 가전 판매가 부진의 늪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한밤 글로벌 증시는 1% 안팎의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스페인의 국채 금리는 여전히 불안했고 또 이날 발표된 경제 지표도 썩 좋지가 못했는데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경기 부양에 대해서 어떤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어제 국내 증시는 스페인을 중심으로 한 유로존의 불안감이 고스란히 전해지면서 공화권 내에서 혼조세로 마무리를 지었죠. 앞서 수요일을 전후로 변동성이 생길 것이다라는 의견을 들어보게 됐는데 오늘 어떻게 전망될지 자세한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하죠. 네, 2부의 첫 순서 청송촌룸 신창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박미라 앵커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청송촌룸 신창환입니다. 네, 어제 코스피 지수는 큰 움직임이 없었죠. 보합권 내에서 마무리를 지었는데 이 어제 갭을 한번 메우러 지수가 한 번은 내려갈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오늘장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의견 여쭤볼게요. 예, 제가 원래 지난주에 이번 주에 이제 하락적으로 변곡을 맞이할 것이라고 했는데요. 죄송하고 일단 상승적으로 변곡이 나오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일단 1900포인트에서 저항이 이번에 이제 1700을 너무 쉽게 넘었기 때문에 오늘 장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오늘 상승적으로 보는지만 저는 오늘 일교차가 조금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장 자체가 오늘 1900의 지지 여부 200일 이평의 형태를 한번 볼 필요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이 이제는 뭐 오늘 내일 끝날 게 안 같아요. 그래서 유럽은 지속적으로 이제 불안한 국면을 보이는데 불안한 게 이제는 뭐 고착화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21일평의 강력한 상승 부분이 주가를 받치고 있습니다만 저는 어쨌든 간에 조금 늦다 뿐이지 이 갭을 꼭 한번 메우러 내려올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수요일인데요. 오늘 일교차가 굉장히 큰 모양을 한번 보일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있는데 일단은 장 자체가 물론 뭐 바닥에서 굉장히 많이 떴어요 이미. 여러분 아다시피 1775포인트에서 1891포인트면 110포인트 뜨는 그런 장세를 보였지만 그 사이 뭐 서서히 이제 우리도 팔기에는 올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보유한 종목은 아직까지 한참 여운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저번에도 언뜻 이야기했지만 1910포인트 언저리까지는 장 자체가 상승하는 거는 맞다. 그렇지만 지금 장 자체가 W자로 그냥 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W자로 그냥 떴기 때문에 장 자체가 좀 조정을 한 번은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조정 없이 올라오는 게 조금 찝찝한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정 없이 이렇게 W자로 떴는데 이러되면은 만약 조정받으면 쌍봉 모양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께서 그저께 제가 이제 팔고 저점에 잡을 기회가 있다 했는데 오늘 또 아침에 고점에 매도하면은 또 저점에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보시다시피 우량주의 패턴이 역시 크게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보시면은 여러분께서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일목균형표적으로 보이면 주가가 그때 한 보름 정도인 아직까지 주가의 안정성은 제가 볼 때 한 8일 정도 더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어제 이제 기준선이 급격히 떨어지면서 주가가 어제 양운이 났지만 모양은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기준선이 마지막 떨어지는 날이거든요. 기준선이 마지막 떨어지기 때문에 오늘 또 기준선 떨어질 때 주가가 뜨면 꼭 그 주가가 기준선 떨어지는 타임을 자세히 보시면 주가가 상승하더라도 항시 종가에 밀리는 그런 국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종가가
약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오늘부터 선행 스펜2가 움직입니다. 어제부터 움직였거든요. 선행 스펜2가 오늘부터 이제 계속 급격히 움직이게 있습니다. 선행 스펜2가 오늘부터 움직이는데 선행 스펜2 움직이는 데 따라서 주가는 선행 스펜2가 움직이면 하루 일교차가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변곡을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지수의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경향입니다. 그 이유가 주가가 앞으로 며칠 있으면 한 5일 있으면 구름대층에 들어가기 때문에 좀 굉장히 조금 무거워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주가는 자생력으로 떴고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전차 부분하고 특히 뭐 태양광 이렇게 낙폭 과대 종목인데 그 기관들의 기관과 외국인의 동향은 크게 뭐 특별한 내용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보면 뭐 소량으로 매수지 대량 매수는 거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특이한 거는 삼성생명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관과 외국인이 쌍끌이 매수, 포스코 쌍끌이 매수, 그리고 한국전력 쌍끌이 매수, 그 나머지는 뭐 쌍끌이 매수가 크게 없습니다. 신한제주, 금융주라든지 그 다음에 포스코 철 관련 저평가 있는 종목들의 쌍끌이 매수 이런 부분을 관심을 주셔야지 다른 부분은 특별한 내용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물까지는 아직 특별한 내용이 없는데요. 일단 뭐 환율도 볼 때 1150원에서 안정된 그런 모양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아직까지 선물대 뭐 어떠한 포지션도 없고 하기 때문에 어쨌든 간 삼성전자와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을 바라보는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주가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일단은 지금은 이제 1870의 지지에서 1910까지 이 박스권이 제가 볼 때는 한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분명히 이 개업 매우로 1870 전후까지 개업 매우로 한 번 더 내려올 것이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 지금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어서 오늘 좀 수급도 동향도 한번 분석을 해주시겠어요? 그래서 수급 네. 쪽으로 보면은 그렇습니다. 오늘 뭐 저거제도 똑같은 말씀을 계속했는데요. 요즘 이제 선물에서 사생 결단입니다. 선물의 중심이 247에서 255까지 이제 올라가는 그런 모양입니다. 지금 콜 관련 주들이 이제 수익을 돈을 먹고 있죠. 외국인과 개인들이 이제 콜이고 기관들이 이제 푸시인데 일단 아직까지는 뭐 큰 경쟁 부분은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유럽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거든요. 유럽이 제가 볼 때는 쉽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분명히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의 일일 일비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크게 별로 탐탁지 않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유럽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 이번에 이제 일단 121평에서 저항대에서 이제 아직 확정이 되지 않는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고요. 반도체 지수도 아직까지 한참 남았습니다. 그래서 독일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제 매물대를 뚫었는데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거든요. 영국도 지금 물론 같은 모양입니다만 어제 너무 장대 양봉 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쨌든 간 뭐 1900 넘어가는 자리에서 121평을 201평을 쉽게 뚫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201을 뚫고 예를 들어서 뭐 61평 간다. 61평이 1920포인트인데 이거 한 1% 더 먹으려고 무리하게 오늘 공격적인 매수는 조금 자제하는 게 현명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 1등주에서 계속 포인트를 맞추셔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보시면 1등주만이 여러분을 행복을 나가준다 이렇게 봅니다. 1등주가 계속 지금 강세를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뭐 요즘 그 경제TV 특히 우리 센TV를 제외한 뭐 실적이 사상 최대 그런 종목들 다 코피 났습니다. 코피 났는데 그런 종목들을 절대 손대지 않는 게 좋다 이렇게 봅니다. 어제 여러분 9시 뉴스하고 오늘 이제 경리신 모든 신문에 이제 일단 뉴스가 대선주가 거의 사기다. 감독원에서 제가 볼 때는 3분의 2가 거의 사기 수준이라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거 나오기 전에 개인들 물려가지고 다 있기 전에 그 전에 감독원이 분명히 이걸 발표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감독원은 밥 먹고 무슨 짓 하는지 모르겠어요. 밥추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원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무임금 무노동을 적용해야 되죠. 국회의원만 무노동 무임금을 적용해야 되는 게 아니고 감독원이 개인들이 물리기 전에 그걸 분명히 해야 되는데 감독원이 뭐 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거 개인들 다 물려가지고 안철수 연구소부터 시작해가지고 개인들이 다 물려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 이 자리에서 그런 걸 발표해야 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감독원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진짜 아치아치 양아치다 나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제 감독원도 발표했지만 잡주 만지는 사람은 잡다한 인간이고 잡눈밖에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우량주를 만져야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주가가 올라가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시가총액 비중이 여러분이 45%가 넘는데 이거 안 오르고 어떻게 오르겠습니까? 실적 별로 중요치 않습니다. 여러분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사는 습관을 안 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아마 6월입니다. 올 구정이 9월이에요. 3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조사님 차례상에 여러분 상다리 휘어지게 차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장고장하고 매매 내역만 올리십시오. 거기에 봤을 때 잡주 가가지고 조상님 보기에 부끄럽지 않는 자손이 분명히 돼야 된다 볼 수 있고요. 제가 볼 때도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식을 꼭 공격적으로 매수하고 싶다고 하면 우량주를 사셔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여러분 아몰레이드 어려운 단어 쓰지 마세요. 그리고 코스닥 종목을 영어 스페링으로 정확히 쓸 수 있으면은 사고 안 그러면 사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력으로 절대 코스닥은 잡줍니다. 절대 코스닥은 사면 안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려요. 제가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코스피 종목 여러분 우량주 쪽으로 계속 포인트를 맞추셔야 된다. 누차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러분 신문에 또 한 게 뭐 나왔습니까? 1년 동안 대그룹이 더 부자가 됐다 하죠. 결론은 뭡니까? 메이커를 사십시오. 여러분 백화점에서 메이커 사면서 왜 주식은 메이커 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메이커 사는 주식이 돼야 됩니다. 메이커 방송 보시고 메이커 방송 우리 쌤 방송 보시고 메이커 주식 사가지고 여러분 단무지 정신 단순하고 무식하고 지적인 종목을 분명히 매수해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 하루 한 템포 쉬어가는 그런 날이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꼭 사고 싶으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물리더라도 물려라. 거기 물린 종목은 이번에 다 풀렸습니다. 그래서 거기 물려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고요. 오늘은 전차 종목은 오늘 고점에 한번 매도하는 게 현명하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수요일입니다. 여러분 날씨 더울 때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하루 넉넉한 마음으로 고점에 팔고 기다리시면 저점에 분명히 매수할 기회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장 대응 전략도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총성촌룸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장 유망 업종과 종목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일단 업종 찾아보기 전에 먼저 지난 시간에 추천하신 종목이었죠. 메디포스트 AS를 먼저 해주신다고요? 예, 메디포스트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방송 처음 하면서 네. 그때 세 종목을 같이 추천드리면서 이제 소개를 드렸던 종목인데요. 사실 지금까지 주가가 진행을 하면서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주가가 계속해서 93,000원에서 97,000원권 정도의 밴드 구간을 옆으로 기어가면서 특별한 변화를 안 주었는데요. 지금 현재 시장의 특성이나 아니면 종목의 특성을 보면은 지금 메디포스트 같은 종목 진행이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장 자체는 조정을 안 받지만은 또 위로 상방향으로 뚫고 갈 수 없을 만큼 좀 뚫고 갈 수 있을 만큼 매수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해서 같은 구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형태의 진행이 나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도 뭐 돌파를 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은 많이 두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과연 돌파가 좀 나와줄지 여부는 좀 지켜봐야 될 듯 하고요. 현재로서는 어쨌든 시장의 이제 업종이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처음 추천드릴 11일 날 때만 해도 사실 이제 시장 자체가 대형주에 대한 움직임은 거의 없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흔히 전차군단이라고 얘기하는 삼성전자나 현대차의 흐름도 상당히 탄력이 둔화되어 있는 상태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코스닥 시장에서 뭐 게임 업종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줄기세포 쪽이라든지 또 정치 테마 쪽만 움직임이 나오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 쪽에 매수가 한번 들어왔고 또 순환매로 추가 매수가 한번 더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시장이 조금 더 그 종목 선택이 다양해졌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엔터테인먼트 업종도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 IT 부품이라든지 또 스마트폰 관련 종목군들, 그 뭐 애플리케이션이라든지 이런 쪽에 관련된 종목군들도 매수가 막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종목 선택이 상당히 다양해졌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도 지금으로서는 그 매수의 그 계속 기회를 노리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제시했던 매수가가 9만 원이었는데요. 네. 조정을 좀 주면은 사자라는 입장이었는데 사실 조정을 안 주어서 지금으로서는 일단 매수 타이밍은 못 잡은 상태입니다. 하지만은 또 다시 한번 또 내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계속 노림수를 네. 가져볼 수 있겠고요. 또 이 줄기세포 쪽은 지금 파미셀이 그 코스피 200에 포함이 되면서
어쨌든 간에 그 수급적인 안정성을 뒷받침하게 됐습니다. 메디포스트도 지금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 차트 보시면은 일봉상의 진행을 보시면요. 네. 올 1월 달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약세만 탔었죠. 그리고 특히 이제 5월 달쯤에 시장이 붕괴되면서 한 번 더 저점을 갱신해버린 상태였기 때문에 일단은 가격적인 메리트가 상당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파가 나오면은 쉽게 수익을 얻어낼 수 있는 요건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로서는 메디포스트의 뭐 줄기세포 치료제의 가치가 좀 고평가된 게 아닌가라는 평가도 있긴 하지만은 역시 무시할 수 없는 것이 수급적인 요소, 그리고 주가가 많이 떨어졌다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네. 파미셀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소개 종목은 아닙니다만은 요번에 유상증자 청약도 97%던가요? 뭐 이 정도 해서 시장에 관심이 아직까지 상당히 많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한 번쯤은 시세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이 메디포스트 차트를 보니까 5일선과 60일선이 한 일주일간 계속 평행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뭐 골든 크로스가 나오더라도 일단 주가가 좀 조정 받았을 때 들어가 보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네. 지금 시장의 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좋은 편이에요. 우리가 이제 시장 자체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고 또 뭐 스페인 문제도 아직 남아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네. 사실 지금 분위기를 보면은 주가의 상승은 계속 지속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증시 격언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증시는 걱정을 먹고 오른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시장이 분위기가 안 좋고 상황이 어렵다라고 생각될 때 오히려 주가는 올라서는 상황이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증시에 대해서 긍정적인 시각을 좀 더 유지를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종목들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올름세를 타면은 거기서 추격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빠져버리는 경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조정을 줄 때 항상 공략을 하시는 습관을 들이시면은 네. 수익 내기에 수월한 대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응 전략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거래소 시장은 계속 순환매가 돌고 있기 때문에 뭐 강한 업종 찾기가 쉽지 않은데요. 좀 오늘 눈여겨볼 만한 업종이 있다면 어느 쪽일까요? 예, 역시 뭐 지금으로서는 어제 매수가 강하게 들어왔던 엔터테인먼트 업종을 한번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사실 이 엔터테인먼트 업종 같은 경우에 최근에 진행을 보면은 그 SM이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가 대표적인 주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종목들이 사실은 그동안 주가가 많이 조정을 거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제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면서 상황을 많이 반전시킨 상태고요. 또 특히 이제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SM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중 바닥 형태로 진행을 하면서 차트상으로도 상당히 좀 유리한 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그동안 조정도 많이 거친 상태에서 가격 메리트도 있고요. 또 최근 들어서 이제 그 제일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이 역시 디지털 음원의 가격을 인상하겠다는 요소. 이것이 이제 제일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봅니다. 디지털 음원의 가격이 지금 건당 600원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가격 상승이 요건이 생길 경우에는 800원에서 1,500원대까지도 상승을 시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업계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역시 800원 정도 선이고, 사실 상승폭을 최소화하는 것은 역시 수익성도 중요하지만은 너무 비싸질 경우에는 그 소비자의 선택폭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사용 빈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증가를 시키는 건데, 요 정도 증가만을 시켜도 매출에서는 상당히 큰 증가 효과를 보기 때문에 어제 그런 부분들이 호재성 재료가 돼서 매수가 들어온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그 대형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요소들 때문에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같은 메이저들의 매수가 들어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 시장이 유지가 된다면은 좀 더 추가적인 강세를 노려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종목들도 역시 눌림목 매수를 해야 되겠지만은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을 눌림목 매수를 해야 된다는 면에서는 이쪽 엔터테인먼트 쪽이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오늘 살펴볼 종목도 이런 매수가 좀 강하게 유입되고 있는 종목이겠네요. 그렇습니다. 일단 네. 오늘도 엔터테인먼트 종목을 매수 강하게 들어오는 종목을 준비했는데요. 네. 로엔입니다. 우리가 흔히 멜론이라는 메이커로 잘 알고 있는 회사인데요. 그 SK 계열사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로엔 같은 경우에 하고 SM하고는 이 수익 구조가 좀 틀려요. 그래서 로엔 같은 경우는 직접 판매를 하는 그 제공 회사고, 그 다음에 SM이나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는 음원을 그 로엔 같은 회사에 넘기면서 거기서 컨텐츠 비용을 받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수익 구조는 좀 틀립니다. 하지만은 어쨌든 간에 지금은 그
매수가 들어오고 그다음에 치고 올라가는 모습은 로엔이 제일 빠르기 때문에 네. 그리고 몸집도 역시 제일 가볍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단기적으로 상승 흐름을 좀 타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역시 아직까지는 장기 추세가 살아나는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단기 대응을 노리시는 게 가장 정답일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일단은 단기권에서 타이밍을 노린다라고 판단하고 접근하시면 무난하실 것 같고 역시 조정을 줄 때 공략하는 전략이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어제 상승이 상당히 강했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는 강세를 좀 띌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장중에 조금 눌리는 타이밍이 나온다면 매수를 한번 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매수가는 11,500원에서 12,500원 사이 정도, 이 정도로 제시를 하도록 하고요. 목표가는 지금 전체적으로 옆에서 횡보를 했을 때가 13,500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그 가격대를 저항 라인으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를 노리시면 좋겠습니다. 목표가는 13,500원, 손절가는 1,500원 정도로 그렇게 세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수급 동향을 보니까 외국인이 꽤 오랜 기간 매도하다가 어제 좀 강하게 매수세가 들어왔더라고요. 그럼 네. 이런 외국인의 매수세가 조금은 더 이어지겠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일단 네. 그 음원 가격 상승 자체가 실질적인 매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는 요소이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은 단순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 매출이 증가하는 개념이라서 메이저들의 꾸준한 개입을 좀 더 예상을 해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로엔에 관심 있으셨던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병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따끈따끈한 증권사들의 투자 전략과 오늘의 신규 종목 받아보는 시간이죠.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주택 지표는 엇갈렸지만 미국 연준의 추가 부양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기대감에 상승 마감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보고 또 신규 매수 종목 받아보겠습니다. 오늘 동양증권 연결해서 투자 전략 들어보겠습니다. 네, 동양증권 양평지점의 김동국 대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동양증권의 오늘장 전략과 또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자세히 소개해 주시죠. 네, 오늘은 이제 스페인 관련된 이슈를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이게 시장을 움직이는 주요 팩터가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리스와 관련된 우려가 이제 클라이막스를 좀 지나갈 것으로 볼 수 있는 상황인데도 유럽 지역의 금융시장 여전히 불안감이 좀 경감되지 않고 있습니다. 각 지역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도구 중 하나인 파이낸셜 컨디셔널 인덱스를 참고하면 최근 미국 금융시장의 안정성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유럽은 여전히 불확실성이 깊어지는 방향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거의 가장 중요한 요인은 결국 스페인이었습니다. 사실 스페인의 정부 재정 건전성은 위협적인 수준은 아닙니다. 하지만 은행 자산 규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은행 유동성 위기와 부실 문제가 확산되면 유럽 문제를 보다 좀 악화시킬 수 있다라는 그런 논리로 해서 지금 시장에 계속 악영을 미치고 있는데요. 이러한 스페인 은행 위기 확산 방지를 위해서 스페인 정부가 지난 6월 9일날 구제금리 신청했었습니다. 이제는 이제 규모의 결정만이 남았는데요. IMF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악의 시나리오는 시나리오를 가정 시 스페인 은행의 필요 자금은 370억 유로 정도입니다. 시장에선 최소 600억에서 1,000억 유로까지 이제 구제금리 신청할 것을 예상하고 있는데 부실 채권 규모가 1,000억 유로를 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는 크면 클수록 구제금융 신청 규모가 크면 클수록 오히려 유럽 은행 위기가 진정될 가능성은 좀 높아 보입니다. 이 같은 이슈를 EU 재무장관 회담과 그리고 EU 4개국 정상회담이 있는 6월 22일 이전에 이번 주 금요일 이전에 완료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관한 것들이 이번 주에 대한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자체를 살펴보면은 지금 1925포인트 정도에서 지금 주요 저항선들이 좀 모여 있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상승해서 나온 만큼 오늘 우리나라 시장도 이 근처 근방
해당하는 수준까지는 올라올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요건들이 지금 어떤 불확실성이 앞에 존재해 있는 만큼 이게 1925에 근접할 때마다 일단 조금씩 분할 매도를 전략으로 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시장에 외국인 매수세 유입되고 있으면서 강세 스탠스 유지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강세 스탠스는 6월 22일 이후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확인된 이후에 한번 강세 스탠스로 한번 전환해보는 그런 전략을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추격 매도 전략은 필요 없습니다. 하지만은 수익 났던 종목도 어느 정도, 올라온 종목도 어느 정도 이제 사익 실현 관점에서 보신다 그러면 괜찮으실 것 같고요. 이번 주 추천 종목으로는 이제 첫 번째로 SBS를 일단 꼽았습니다. 1분기 실적 악화의 주요 원인이 이제 부진한 광고 판매에 기인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2분기에는 광고 경기가 이제 회복세로 들어서고 있고, 종편의 시청률 하락으로 계열 PPL의 광고가 이제 좀 많이 떨어졌었는데, 그건 역시 이번에 종편 시청률 하락으로 어느 정도 상승을 할 것이다라는 기대들이 겹치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반응을 좀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것들을 반영했을 때 목표 주가는 이제 45,000원까지도 잡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이건 그럴 뿐이고요. 일단 이제 시장의 단기적인 대응 전략으로 본다 그랬을 경우에는 일단 편입가는 이제 34,000원 위에서 34,000원 근처라면은 언제든지 이제 좀 매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34,000원이 하락한다고 했을 때 좀 약간 매도 전략, 손절 전략 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목표 주가 같은 경우는 일단 단기 목표 주가로는 이제 대략적으로 한 36,000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 일단 무난한 투자 전략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 실리콘웍스입니다. 실리콘웍스는 이제 스마트 성장의 이제 최대 수혜주다라는 평가도 좀 받고 있는데요. 주로 태블릿 PC나 이제 노트북에 적용되는 이제 부품들을 이제 좀 납품하는 회사입니다. 이 회사 역시 애플에다가 좀 많이 납품을 하는데요. 기존에는 애플에만, 그러니까 LG전자를 통해서, LG 디스플레이 통해서 애플에 이제 주로 납품하던 과거와는 달리 이젠 삼성까지도 이제 납품을 하면서 거래처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것들이 이제 종목에 대한 모멘텀을 하나 작용할 여지들이 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론적인 목표 주가는 이제 다 32,000원으로 일단 좀 설정이 돼 있는데,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는 34,000원, 요거는 실리콘웍스 같은 경우는 현재 28,250원 어제 종가로 나오고 있는데, 이제 편입 손절가는 27,500원 정도를 잡으시고, 그리고 목표 주가는 지금 현재 시장상 길게 잡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 주가 3만원 정도 잡고 대응하시면은 괜찮은 전략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공 대리와 함께 동양증권의 오늘장 투자 전략과 신규 매수 종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장 실전 매매 기법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제 국내 증시는 제자리 걸음을 걸었습니다. 1890선 딱 지켜주면서 마무리를 지었는데요. 조금 더 상승 기대해볼 수 있는 건지 단기, 중기 전망 들려주시죠. 네, 어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네. 갭 상승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갭 메꾸기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예, 그 이유가 뭐냐면은 수급이 뒷받침된 갭 상승은 그렇게 쉽게 갭 메꾸기가 나오지 않는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드렸었는데요. 일단 단기와 중기를 먼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기는요, 사실상 조정이 없는 상승세가 지속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청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현재 해외 증시 상당히 호조가 새로 나타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급 동향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일이 없다 그러면은 여기서 아마 1900선을 다시 한번 돌파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겠고요. 중기 전망을 말씀드린다 그러면은 중기도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6개월 뒤에 1년 뒤에 이것도 다 중기로 볼 수 있는데, 일단 이번 달만 말씀드리면 6월 중에 1950선 돌파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현재 상태에서는 지수는 큰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단기는 조정 없이 여기서 지속 상승을 할 것이다. 그리고 중기는 6월 중에 1950선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핵심적인 포인트가 뭐냐면은 이제는 지수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지수보다는 업종이나 종목에 집중할 시점이다. 요거를 제가 꼭 좀 전달해 드릴게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지수가 제가 예상한 대로 쉽게 올라가든 아니면 약간씩 좀 주춤하게 움직이든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제는 무조건 종목과 업종에 상당히 신경을 쓰고 그쪽에 포인트를 맞춰달라. 왜 그러냐면요. 1800선 이하에서 굉장히 그 위험한 구간이
이제 통과가 됐기 때문에 뭐 지수에 크게 연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뭐냐면 1900선이 안착될 경우에 이때는 아마도 코스닥이 초강세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여러분들께서 이제 코스피 종목에 많이 집중을 하셨다면 앞으로는 코스닥 쪽에 좀 많이 좀 봐달라 이런 얘기인데요. 차트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수 차트인데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난 3월 중순에 고점이었습니다. 2050선 돌파된 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4월 초순까지도 2050이 넘은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고공행진을 펼치다가 5월에 엄청나게 급락하면서 최근에 그 1800선 이탈 이후에 이제 반등세가 나타나주고 있는데요. 이에 반해서 이제 코스닥을 한번 보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떨까하면 좀 비교가 됩니다. 코스닥은 지난 2월 말 3월 초 이때가 고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락했다가 최근에 이제 반등을 해주고 있는데요. 상대적으로 코스피에 비해서 코스닥이 굉장히 낙폭이 과대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소외된 업종이라든가 종목이 많기 때문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1900선이 완전히 안착이 돼버리면 이제부터는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에 여러분들이 집중해 주는 게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현재 6월 1일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내용, 그러니까 6월 중에 중기 저점 찍을 것이다. 그리고 앞으로 추세 상승을 이어간다. 이거는 변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는 지수에 대한 공포는 좀 벗어나서 편안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 중기 모두 다 상승에 이어질 것이다라고 전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은 언제쯤 이익 실현을 해봐야 할지 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주식 비중은 어느 정도 실어볼까요? 네, 일단 현재까지는 뭐 비중은 똑같습니다. 다만 네. 이제 그 기준 라인만 달라지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은 저는 6월 4일에는 50에서 75%, 6월 5일에는 75에서 100% 사인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한 번도 말을 바꾼 적이 없습니다. 비중을 주저하고 한 적도 없고요. 계속 유지하라고 했는데 대신 무조건 유지하는 건 좋지 않고요. 기준을 정하면서 이제 유지해 주셔야 되는데요. 어제까지도 제가 했던 얘기 똑같이 반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주식 비중은요. 장중 코스피 기준입니다. 그리고 시가 이후에 참고하시면 되는데요. 오늘부터는 제가 약간 기준을 달리했습니다. 어제까지는 반드시 기준가를 절대 엄청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적당히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수가 이제 약간 올라가고 떨어진 거에 따라서 이제 종목들의 어떤 변화가 있긴 하겠지만 이제 좀 안정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참고 안 하셔도 이제 그러니까 그냥 어느 정도 수준에서만 이제 맞춰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렇게 해주세요. 1875선만 유지가 된다면 직장인은 75%, 전업은 100%, 1850선 이상만 유지된다면 직장인은 50%, 전업은 75% 이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현재까지는 1900선을 재돌파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겠고요. 만약에 1925선이 돌파가 된다면 그때는 아마 1900선 기준으로 아마 말씀드리겠는데요. 일단 단기적으로는 좀 더 상승해주고 나서 만약에 언젠가 단기 고점이 한번 올 거 아닙니까? 그때는 제가 과감하게 한 절반 정도는 줄였다가 다시 매수시키는 방법을 다시 조언해드릴 생각이니까 아직까지는 이 기준대로 여러분들이 꾸준히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다면 아마도 갑자기 지수가 급락한다거나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장중에는 1875선만 유지되면은 75에서 100% 유지해 주시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종가 전략은 오후 2시 25분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지수에 따른 주식 비중 시청자 여러분들도 메모하셨다가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자 좀 관심 가져볼 만한 업종과 테마는 또 어느 쪽일까요? 네, 테마는 생략하겠고요. 이제 업종만 말씀드리겠는데요. 저는 중기적으로는 코스피 운송장비 조선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코스피 운송장비에서 보면 이제 조선과 자동차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동차는 좀 단기 대응이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조선은 중기 대응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다면은 일단 중기적으로는 조선주를 좀 공략해달라 이거고요. 단기적으로는 코스닥 디지털 콘텐츠 최근에 낙폭이 좀 과대한 종목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역시 차트를 한번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지 간단하게 차트 설명드리겠는데요. 조선주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현재 트렌드가 상당히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은 조선주 대장주가 이제 현대중공업이 있지만 현대미포조선을 최근에 11만 5천 원 정도 추천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 아니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대략적으로 봤을 때 조선주는 현재 그 가치평가로 보면은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이고 낙폭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조선주 같은 경우 큰 무리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조선주는 뭐 현대미포조선이 되든 아니면 뭐 삼성중공업이 되든 아니면 대우조선해양이 되든 상관없습니다. 현대중공업을 잡지 말고 2, 3, 4등 중에 하나 잡아달라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제가 최근에 현대모비스를 추천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현대모비스는 정확하게 26만 7,500원에 추천했었는데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현대 그 자동차 관련주 중에서 그나마 현대모비스하고 만도가 가능하게 약했거든요. 그 이유 때문에 추천한 건데 그 내용은 좀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조선은 길게 보는 관점으로 추천해 드린 거고 자동차는 짧게 보는 관점인데요. 왜 그러냐? 가치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선주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현재 가격대들은 대부분 다 저평가 구간에 있고요. 자동차 관련주들은 저평가는 아니라는 거 그걸 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동차 같은 경우 사실은 2009년 이후부터 상당히 올라갔는데 이미 좀 가치가 고평가된 상태에 진입했고 이미 가격이 다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자동차에 대해서 중기 관점보다는 단기로 대응해 주시고 그다음에 조선은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중기 관점으로 접근해달라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자, 드디어 또 오늘이네요. 강연회 다시 한번 공지해 주시죠. 네, 한 달에 한 번씩 열리는데요. 네. 항상 변곡점에서 제가 열었었는데 상당히 결과가 좋았습니다. 4월 18일 강연회 때는 제가 1,900을 무조건 이탈한다 그랬습니다. 근데 네. 그 당시 지수가 2,000이 넘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그 지수가 적중을 했고요. 그 다음에 5월 23일 강연회에서는 1,800 이하에서 무조건 또 잡으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또 역시 이제 도움을 많이 받으셨는데요. 오늘 강연회 때는 제가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 상담을 다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하이투자증권 송파지점 강연회인데요. 오늘 7시부터 9시까지 하니까 많은 참여를 바라겠습니다. 네, 업종과 종목에 대해서 고민 많으신 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룸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개장을 앞두고 시초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자세하게 살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할 텐데요. 먼저 샘플러스 이상헌 전문위원부터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코스피는 전날 종가에서 딱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간밤 글로벌 증시 강세로 마감했는데 오늘 어떻게 보시는지 차트로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일단 전일 미국 증시가 많이 상승을 하면서 오늘도 좀 강세로 나올 거로 보이는데요. 네. 일단 전일 코스피 지수가 스페인과 이탈리아 쪽에 국제 금리 상승이 부담으로 작용하면서 약세로 좀 시작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원달러 환율도 이제 상승 출발했지만 장중 계속 하락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들어와줬고 장 막판에도 이제 프로그램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강보합 마감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갭상승했던 그런 피로감은 어느 정도 해소하는 모습이 확인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러한 피로감을 해소하는 모습이 나아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단기적인 상승 파동은 가능한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 이번 주부터 FOMC나 G20, EU 재무장관 회의 글로벌 이벤트들이 많이 잡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기대감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런 글로벌 모멘텀은 실질적인 해결보다는 원론적인 내용에서 그런 수준에서 끝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이제 시작이고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에 대한 매수세를 확인하시고 환율의 안정세까지 확인이 된다면 1900포인트 돌파도 가능한 부분이고 단기적인 상승 파동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시초가 잡아볼 수 있는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오늘 이제 시초가 매매 종목으로 가지고 나온 종목은 네. 로보스타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는데요. 로보스타는 산업용 로봇과 자동화 장비를 이제 생산하는 기업인데요. 이 기업 현재도 매출액은 계속 증가 추세에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대기업의 대규모 설비 투자 계획도 있으면서 최근 들어서는
중국 기업들이 그 공장 자동화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습니다. 인식이 변화가 되면서 이제 매출의 계속적인 증가세를 기대해 볼 수 있는 점도 좋아 보이고요. 이 종목 이제 상장된 지가 그리 오래되진 않았지만 최근에 계속된 하락 추세를 보였던 이유는 약간 이제 주가가 고평가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고평가된 부분이 이제 계속해서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적정 주가를 찾아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로보스타를 또 좋게 보는 이유 중 하나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뿐만이 아니고 이제 LED나 아몰레드 쪽, 태양광이나 2차전지 등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LED 전망이나 태양광에 대한 업황이 개선된다면 이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는데요. 자, 4월부터 계속된 하락으로 고평가된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왔고, 이제 5일선이나 11선, 21선 이동평균선들을 한데 모아놓으면서 상승으로 추세를 돌리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 중기로 보셔도 무리 없는 이제 수익을 볼 수 있어 보이지만 이제 단기적인 접근으로는 이제 앞서 이제 하락 전에 매물대 구간인 이런 구간까지 상승이 가능하다는 점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 따라서 이제 매수가로는 이제 전일에 종가 부근인 6,360원에서 6,39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로 이제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로는 6,700원 부근, 6,700원 부근과 이제 손절가로는 6,210원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혹시 어제 종가 이상에서 출발한다면 추경 매수는 자제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추경 매수는 자기들 자제하는 것이 좋고, 추경 매수보다는 21선에서 다시 한번 눌려줄 때 그때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상원 전문위원과 함께했고요. 이어서 샘플러스 나종호 전문위원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먼저 어제 추천하셨던 아시아나 항공부터 AS 받아보겠습니다. 예, 전일 아시아나항공을 제시해드렸는데요. 큰 주가의 변동 없이 매수가에서 매수 기회를 준 모습입니다. 네. 비록 음봉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주긴 했지만 여전히 단기 이동평균선들이 우상향으로 향하고 있고 또 그런 이동평균선에서 지지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저항과 지지를 받았던 그런 구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해주면서 다져주는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여전히 주가의 방향은 우상향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또 전일도 유가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또 시간이 갈수록 여름 성수기철이 다가오는 만큼 상승 모멘텀은 여전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유 관점으로 보시고 목표가 76,000원까지 끌고 가는 전략으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어제 그런데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매도가 나왔던데 이 부분은 좀 염려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어차피 어제 음봉이 나오면서 약간의 매물이 나오겠는데 그렇게 큰 매물이 아니고요. 또 국가나 이런 보험 쪽에서 꾸준하게 또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만큼 그렇게 염려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최근에 들어왔던 매물들이 매수세가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만큼 많은 매도세가 나온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또 향후 주가에 큰 영향은 주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시아나 항공 보유하신 분들 대응 전략 잘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오늘 살펴봐야 할 수급 특징주는 어떤 종목입니까? 예, 오늘 제가 제시해드릴 종목은 힐라코리아입니다. 힐라코리아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스포츠 캐주얼 의류에 관련한 소매업을 영위하는 패션 회사인데요. 네. 동사는 국내 패션 회사 중 유일하게 글로벌 브랜드로 장기적인 성장이 기대가 되는 기업입니다. 힐라코리아는 지난해 세계 1위 골프 브랜드인 타이틀리스트를 보유하고 있는 아큐시네트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기업 도약을 위해 한 단계씩 준비해 나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큐시네트는 미국 골프 시장 점유율 약 70%를 차지하는 타이틀리스트, 그리고 미국 골프화 시장 점유율 50% 이상을 차지하는 풋조이, 그리고 이 밖에도 스카티 카메론 커터나 보키 등 시장 점유율도 높고 경쟁력을 갖춘 자회사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아큐시네트를 앞세운 힐라 브랜드의 해외 성장성은 갈수록 본격화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힐라코리아는 곧 타이틀리스트 의류 사업 부분을 론칭할 계획으로 밝히면서 아큐시네트가 그동안 주력하지 않았던 아시아 시장을 공략한다는 계획에 있는데요. 글로벌 골프 전문 업체로는 최초로 한국, 그리고 일본, 중국 등 아시아 대도시를 중심으로
골프 전문 매장을 오픈하고 또 토탈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이어서 최근 급격하게 성장하고 있는 아시아 시장의 수요를 생각하면 향후 엄청난 매출 성장성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동사의 중국 매출은 미미한 수준이지만 중국 소득 수준이 개선되고 또 여가 시간이 늘어나면서 스포츠웨어 시장이 빠르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큐시네트를 앞세운 중국 시장 등 아시아 시장 공략은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밖에도 휠라 USA는 올해도 약 15%가량의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지난해 유럽 지역에서 새로운 유통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또 올해 로열티 수익은 18%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한 안정적인 글로벌 비즈니스 체계와 또 최소 보장 로열티로 안정적인 로열티 수입을 확보하고 있는 등 소비 침체기에도 양호한 실적을 지속 달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성장세를 이어갈 전망입니다. 수급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기관에서 좀 꾸준하게 매수해주는 모습을 보이다가 주춤한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매도세에 그렇게 크게 이어지지 않고 큰 물량도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 대신해서 외국인들이 상당한 매수세를 최근 집중해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메이저들의 수급 상황은 상당히 양호한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종목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이 종목 2분기 실적이 우려된다는 그런 말이 나오면서 좀 가격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요. 하지만 가격 조정을 받으면서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 떨쳐낸 상황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또 하락하는 추세를 지금은 이제 돌파시킨 그런 자리고 다시 한번 돌파시키면서 그 추세를 지지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향후 하락 추세는 이제 끝이 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최근에 보면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는 그런 부분이 있고,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가면 새로운 상승 추세가 만들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그런 상승 추세 새롭게 시작하는 시작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매수가로는 75,200원에서 76,400원으로 한번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가는 새롭게 만드는 추세를 깨지 않는 74,200원, 그리고 목표가는 앞에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물대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약 8만원 구간을 목표가로 보시고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굿모닝 대박 예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아침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